안녕하세요. 내란 수교의 꼬붕짓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인 국힘이 경찰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다는 가짜뉴스를 공개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배지 개개인도 가짜뉴스를 마구잡이로 유포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무리수만 두고 있는 와중에 당 차원에서도 저 짓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힘 미디어 특별위원회 산하 진짜뉴스 발굴단은 5일 보도자료에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경찰청 직원 명의로 게시된 우리 직원 머리 맞아서 혼수 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다며 댓글에는 경찰청 직원이 다들 제발 도와달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의 글에선 민노총 집회 참가한 사람이 인파 맡고 있는 우리 직원 무전기 빼서 그대로 머리 찍어서 지금 혼수 상태라며 뇌출혈이 심해서 뇌사 판정받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한다. 진짜 우리는 국민도 아니고 갱 개돼지냐 라고 반발하는 글이 적혀 있는데요. 김은 또 다른 경찰청 직원 명의의 글은 민노총 불법 집회로 경찰 동료가 다쳤다는 제목으로 올라왔다며 글 작성자는 시민과 섞여 탄핵 지지 집회타를 쓰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민노총을 민노총 집회라 따로 불리도록 자각하고 격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이 사실인지에 대해선 전혀 검증조차 하지 않고 그저 익명의 블라인드 글 하나 가지고 모두 사실인 것처럼 난리친 것입니다. 지난 3일부터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며 철야 집회를 이어온 민주노총은 4일 정오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관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경찰차벽 등에 가로막혔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연행됐으며 1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명도 얼굴에 약간의 상처를 입고 인근에 있는 순천향 대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경찰은 치료를 받고 다시 근무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119 출동 역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노총 측에선 명백한 가짜뉴스로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며 집회에서 폭력을 쓰고 온라인에서 민주노총을 음해하는 행위는 내란 동조나 다름없다. 이런 가짜뉴스를 각종 SNS에 배포하는 행위 또한 윤석열 내란범을 비호하는 너절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건 가짜뉴스 퍼뜨려서 친윤 태극기 모독단 결집뿐이겠지요. 국힘은 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탄핵 사유들을 재정리하면서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사실회복 중에 있습니다. 국힘 원내대표인 권성동이는 이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며 탄핵의 핵심 사유를 뺐으니 탄핵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우겼으며 나경원 등도 끼어들어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지저대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이는 권성동이 8년 전에 했던 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권성동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박근혜 탄핵소추단을 이끌었는데 박근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될 때 소추단은 뇌물죄와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이원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습니다. 권성동은 당시 탄핵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재판이라며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는 SNS에 권성동의 8년 전 발언을 인용하며 2017년에 권성동이 2025년의 헛소리 권성동에게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라며 당신이 사람인가? 한 입 가지고 두 말도 유분수지. 국가를 망치면서까지 정치를 왜 하느냐? 국민의 짐덩어리다. 국가를 망치고 있다 라고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징계 재판이고 소송물이 인신에 대한 처벌이 아닌 직에 대한 파면 여부인데 내란죄 판단을 뺀다고 그리 호들갑이냐라며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가서 형사처벌을 구하면 재판장이 해주던가 민사법원 가서 형사처벌 운운하면 재판장이 뭐라 하는가 라고 요약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치던 태극기 모독단이 지금은 박근혜에게 중형을 구형하는데 앞장섰던 윤석열이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꼴과도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위에 있었던 박영수 집 앞까지 찾아가 야구방망이까지 들면서 때려잡아야 한다고 외쳐대던 것들, 그렇다면 최소한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고 인정부터 해야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짜뉴스를 금배지 개개인뿐만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 배포하고 있는 것 역시 내란 수교에 동조하는 것으로 규정지어도 절대 무리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에게 국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조국혁신당 김선민 권한대행 등은 5일 기자회견에서 히틀러의 지하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경호처 공직자들을 사병 부리듯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집행을 거부하는 기상천외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윤석열의 추악한 난동은 국힘 때문에 가능하다라며 국힘은 윤석열을 제명 출당하여 내란 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 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 따라서 국힘 내란 동조 옹호가 지금 이 반헌법적 사태의 근본 요인이라고 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국힘이 주정뱅이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내란 사태 조기 종식에 앞장섰다면 주정뱅이가 이렇게 한남동에서 버티고 있는 것 역시 성립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내린 정당해산 결정 사례를 검토한 결과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의한다면 국민의힘은 강제해산 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힘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 그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하였으며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소수의 당내 의원들에 대하여 쥐새끼, 배신자라며 맹비난했다. 시각장애인인 김혜지 의원에 대하여는 인간 성장애인이라는 폭언을 하기도 했다라며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함으로써 탄핵사태의 조기 종결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다로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법관이 법리검토 후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영장 발부가 잘못되어 거부해야 한다는 선동을 공공연히 하고 나아가 이를 확산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나가서 이를 방해하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모습 모두 국힘의 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 전 최고위원, 현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이 벌인 모습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힘 상당수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대의제 원리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며 국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석기는 내란 선동만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그것도 조작된 녹취록이란 의심에 100% 인정하더라도 전혀 현실성 없는 망상 수준 얘기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국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및 소속 의원들 전원 금배지 상실을 신속하게 진행해야죠. 아주 간단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국힘 금배지 상당수가 지난 4일 비상의원총회 후 탄핵 반대 집회, 즉 빤스 전광훈이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29만원 사위 윤상현과 단민전, 김민전이가 개별 참석한 데 이어 점점 빤스와의 협력을 굳건히 하는 모습입니다. 내란 동조와 내란 선동으로 내란이 임해 빤스의 힘까지 추가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신윤계, 이철규, 김민전, 이인선, 조배숙, 임종득, 박성민, 구작은, 강승규는 빤스가 주축인 태극기 모독 집회에 참여했는데요. 민전은 이제 아주 분명해진 건 이 탄핵이 사기 탄핵이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서에 내란죄를 집어넣고 이제 내란은 빼겠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사기 탄핵이 아니냐라고 우겼는데요. 중국인 드립치며 가짜 뉴스밖에 퍼뜨릴 게 없는 잔민전에겐 앞서 언급했듯 권성동이의 8년 전 발언 돌려주면 되는 거고요. 최혜병 순직 사건의 연루자이기도 한 임종득은 급기야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영장을 발부했다. 이것은 무효라며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빌미로 내란을 오히려 핵책하고 있다고 우겼습니다. 윤핵관인 이철규는 저희들이 국회에서 민주당과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일부 의원들이 굴복해서 국민들이 우리한테 맡겨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며 잘못되고 그릇된 판단으로 잠시 흩어졌던 국힘 의원들이 한뜻으로 뭉쳐서 다시금 잘못된 탄핵을 바로 잡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인선은 태극기 모독 집회에 참석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정에 목소리를 드높였다며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드립을 쳤습니다. 내란 수괴 탄핵을 대다수가 반대했으며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국힘의 산 및 의원직 전원 박탈은 당연한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이석기 발언에 동조한 적은 없으며 그저 내란 조작이라고 외쳤던 것과는 반대로 정확하게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팀당은 저들이 두려워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즉시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해산 결정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목소리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힘 해산 이후 떨거지들은 빤스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나 의영주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나 조원진이가 이끄는 우리공화당에나 합류하지 말입니다. 조원진이는 윤석열이가 박근혜 잡아넣었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만 요즘엔 내란이 아니라 우기고 탄핵도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새 주정뱅이 밑으로 기어들어갔군요. 내란 수괴 수호에 집착 중에 있는 태극기 모독단들에게 일가를 날린 노인단체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월남참전개혁연대 전국시니어노조 등 노인단체 열곳은 4일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정뱅이의 불법계엄 당시에 대해 어느 중년은 계엄군의 목을 끌어안고 길바닥에 뒹굴었으며 어느 청년은 무장 차량을 온몸으로 가로막았다. 어느 70대 노인은 살 만큼 살았으니 내가 총을 맞겠다라며 계엄군에 맞섰다라며 이렇게 목숨을 건 한거와 그날 이후 칼바람을 맞으며 여의도와 전국 모든 지역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기에 제2의 광주 유혈 사태와 전쟁을 막았다. 무엇보다 2030 청년들이
앞장섰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행히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통치권자의 내란을 저지했지만 짓밟힌 국민의 자존심은 어떻게 치유해야 하느냐, 헌법 위에 찍힌 군홧발 자국을 어떻게 지워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나올 때 무척 자랑스러웠다. 노년들이 그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라며, 그런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여 모두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를 동원한 내란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고 말았다라고 통탄했습니다. 이들은 나아가 이런 판에 일부 노인과 극우 유튜버들은 한남동으로 몰려가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몰지각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어른으로서 더는 추태를 부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친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때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지만 정작 집회가 끝나는 후 지하철역 쓰레기통에는 저들이 사용하던 태극기 성조기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툭하면 국기를 모독하니 태극기 모독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미국에서도 내란 수계 탄핵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만큼 미국에도 개기고 있는 진짜 종북지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극기 모독 행위는 8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 친박 집회에서도 벌어졌던 일인데 이것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런 태극기 모독단은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의혹에 돈을 내고 참석하는 촛불 집회 참가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참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역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박근혜 정권 때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친정권 어용 집회를 연 것이 드러난 바 있으며, 박근혜 탄핵 전국 당시 JTBC에선 집회에 참석하면 일당 2만원, 목욕하고 참석하면 5만원, 유모차를 끌고 참석하면 15만원의 일당을 지급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바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바뀌면 저것들 역시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